이번 특별법은 12.29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되어서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오늘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법안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서 12.29 여객기 참사란 지난해인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현행 법제도 안에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를 꾸린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사고 수습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특별위원회는 3월 6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에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3월 13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을 했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 희생자 직계가족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무안국제공항 입점업체, 인근 소상공인, 항공기 취급업체 등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습니다. 네,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의견이었는데요. 3월 6일 여객기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 방문을 통해서 유가족들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위에서 특별법안 심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사 100일째가 되던 4월 7일 희생자와 유가족 등의 피해 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4월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참사 이틀 뒤인 31일 국회 안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서 1월 10일까지 국민 누구나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국회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네, 그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즉 부상자와 부상자의 가족,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입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을 말하는데요.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은 보험의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국가는 피해자와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또 피해자가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치유휴직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6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서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이 경우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피해자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있는데요. 바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피해자 지원 내용을 취합해보면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검사, 치료 등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거네요. 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국가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게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외에도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장기 추적 연구를 위한 내용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한편 법적, 행정적 지원 및 홍보 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등 참사가 발생한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추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 기념관을 건립하게 하는 한편 추모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각종 간행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 지역의 문화, 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 지원 방안을 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건강, 복지, 돌봄, 문화 등을 제공하는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12.29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이 특별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2025년 4월 29일 공포되었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되어서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해 희생된 모든 분들을 추모하며 모든 피해자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법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